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버 프로퍼티스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버 프로퍼티스는 뭐 하는 녀석이냐? 서버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서버를 설치한 폴더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것처럼 서버 프로퍼티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은지 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좀 첫 번째로 스폰 프로텍션 16, 이거는 스폰 지점 반경 16블럭만큼의 영역을 보호하는 옵션입니다. 0으로 설정하면 스폰 지점 블록만 그 블록만 보호됩니다. 참고로 OP는 이 보호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서버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옵션인데요. 한 틱에 걸리는 최대 시간을 지정하는 겁니다. 기본 값은 6만인데 이 시간이 넘어가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건 건드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쿼리 포트, 이 쿼리에 대한 이 포트를 설정하는 건데 뭔 소리냐면 이 포트를 통해서 서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버 밖에서 가령 플러그인은 어떤 거 쓰는지 또 몇 명이 접속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이 쿼리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네트워크 관련 지식이 좀 필요해 가지고 사용 안 하셔도 솔직히 무방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제너레이터 세팅, 얘는 서버 맵을 설정하는 옵션인데 그냥 평지맵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사용하면은 예를 들어 Y1부터 10까지 베드락, 그 다음 돌멩이, 그 다음 흙, 그 다음 잔디 막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이아 비율을 다르게 해가지고 만든다든지 다이아 광물 크기를 원래 막 8개까지 나왔잖아요. 그걸 더 10개 막 20개 막 이렇게 나오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원래 다이아가 깊이 파야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표면 근처에 넣으면 60부터 Y60부터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합니다. 다음에 폴스 게임 모드, 얘는 말 그대로 강제로 게임 모드를 바꾼다 이 소리인데요. 게임 모드 옵션이 있습니다. 어디 있지? 게임 모드, 바로 여기 있었네요. 서바이벌, 이 서바이벌 모드랑 이 현재 유저의 게임 모드가 다를 경우 게임 모드를 강제로 바꿉니다. 근데 이거는 재접속을 해야 영향이 있고, 재접속을 할 때 게임 모드가 다르다 그러면은 바로 그걸로 지정한 게임 모드로 바꿔버립니다. 다음 Allow Nether, 지옥 월드를 허용할 건지 정하는 겁니다. 이걸 False로 하면은 지옥문에 들어가도 멀미만 하고 지옥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Enforce Whitelist, 얘는 이미 접속한 유저한테도 강제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시킬 거냐 묻는 거죠. true로 하면은 만약에 유저가 화이트리스트에 없는데 서버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은 추방됩니다. 게임 모드, 이거는 서버의 게임 모드 기본 값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콘솔 투 오피스, 얘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그게 OP한테 누가 무슨 명령어를 썼는지 보고가 됩니다. 이거를 ON으로 해두시는 게 혹시 모를 누가 OP를 받아가지고 테러를 했다, 그럼 그 빠른 대처가 가능하니까 이건 켜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Enable Query, 아까 말씀드린 쿼리 기능을 ON 하겠다는 그거죠. 다음에 Player Idle Time Out, 얘는 잠수 플레이어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걸 0으로 하면은 오프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다른 숫자로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쓰면은 그러면은 10분 동안 잠수하고 있는 플레이어는 강퇴됩니다. 그 다음에 difficulty, 이거는 서버의 난이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스폰 몬스터, 이건 적대적 몬스터, 대부분 동물들은 영향이 없고요. 좀비, 스켈레톤, 크리퍼, 엔더맨 이런 애들 스폰 할 건지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알콘 투 OP, 알콘이라고 서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되게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알콘으로 명령을 입력했을 때 그거를 OP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켠다 이겁니다. 이건 이 기능 자체가 일단 기본값이 꺼져 있기 때문에 뭐 켜도 꺼도 상관없지만 켜둬서 나쁠 건 없습니다. 다음으로 OP 퍼미션 레벨, OP의 권한 레벨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OP는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권한 레벨만큼의 할 수 있는데 1부터 4까지 있습니다. 1부터 4까지 있는데 1이 제일 안 좋고, 안 좋다기보다 권한이 제일 낮고 4가 제일 높습니다. 4는 서버를 켜고 끌 수 있는 것도 가능해요. 그냥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PVP 그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걸 허용할 거냐 금지할 거냐 정하는 옵션이고요. 다음 스누퍼 enabled, 이거는 모장이 서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할 거냐 묻는 겁니다. 수집해가지고 어디다가 쓰냐면 버그를 고친다든가 통계를 낸다거나 할 때 쓰죠. 이거는 true로 해도 false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타입, 이거를 플랫으로 바꾸면은 평지 맵으로 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옴 이런 거 있죠. 싱글 플레이에도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코어 모드로 할 것인가. 하드코어 모드로 하면은 만약에 죽으면 그대로 밴이 됩니다. 밴 리스트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enable 커맨드 블럭 사용을 허용할 것인가. 근데 이거 허용한다고 해도 true로 바꾼다고 해도 또 OP 아니면은 못 씁니다. 왜냐면 커맨드 블럭이 커맨드를 쓸 수 있는 사람만 블럭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에 맥스 플레이어, 최대 동접 플레이어를 수를 정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가 있으실 거고요. 다음에 네트워크 컴프레션 스레시홀드, 이거는 얘도 네트워크 지식이 좀 필요한데 데이터를 압축시켜 가지고 암호화해 가지고 주고 받는 겁니다. 보안상의 이유 때문인데 256이 표준이라서 그냥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리소스 팩 SHA1, 얘도 뭐 하는 거냐면 리소스 팩의 무결성을 검사하는 옵션입니다. 무결성을 검사하는 방법 중에 SHA1이라는 게 있고 SHA2도 있고 막 그런데요. 하여튼 리소스 팩을 다운받다가 막 잡음이 들어가서 깨지거나 그런 걸 예방하는 때 쓰는 겁니다. 다음에 맥스 월드 사이즈, 월드의 최대 크기를 정하는 거고요. 이 정도면 엄청 크죠. 그 다음에 펑션 퍼미션 레벨, 이건 일반 유저의 권한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기본 값으로 놔두고 진짜 이 퍼미션 기능이 필요할 때는 퍼미션 플러그인을 쓰거나 아니면 그 에센셜에 있는 그룹 매니저 그거를 쓰거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알콘 포트, 아까 말씀드린 원격으로 서버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사용할 때 어떤 포트를 이용할 것이냐 그걸 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서버 포트는 서버의 포트를 어떤 걸로 할지 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한 컴퓨터에 여러 서버를 동시에 켜고 싶을 때 이거를 포트를 다르게 해가지고 뭐 25566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켜면은 한 컴퓨터로 여러 개의 서버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안 쓰이는 기능이죠.
서버 IP, 서버의 IP를 정하는 거예요. 아니, 하루살이님 이거 정한 적 없는데 서버 잘 들어가지는데요? 할 수 있는데, 서버 IP를 유일한 한 IP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서버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는 IP는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마치를 쓰면서 하마치를 경유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마치가 아니라 직접 서버 포트에 연결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와이파이로 들어올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제각기 IP가 다른데 하나만 정해가지고 그 IP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다음으로 NPCs 스폰, 징징이가 스폰 되는 걸 허용할 것인가 묻는 겁니다. 다음으로 Allow Flight는 비행을 허가할 것인가 설정합니다. 허가에도 이 날아다니는 모드를 깔아야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일반 유저들이. OP는 뭐 당연히 날아다닐 수 있죠. 다음에 레벨 네임, 월드 이름을 정하는 건데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View Distance, 클라이언트가 있는 위치에서 반경 몇 청크만큼을 서버가 인식한다는 겁니다. 기본값이 10이죠. 반경 10청크만큼 서버가 그걸 인식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언제 이게 옵션을 알 수 있냐면, 멀티 하다 보면은 농작물이 시간이 지나도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그 농작물에서 너무 멀어지면 그 청크를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농작물이 자라는 이유가 그건데, 그걸 너무 크게 해버리면은 거의 전부 너무 많은 땅을 업데이트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서버가 느려질 수도 있어서 이런 제한을 둔 겁니다. 너무 작아도 아까 말씀드린 농작물이 안 자란다거나 레드스톤 회로가 멈춰버린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10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다음 리소스 팩, 만약에 플레이어 모두가 똑같은 리소스 팩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지정함으로써 서버 접속할 때 리소스 팩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하이픽셀 서버에서 좀비 생존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거 쓰는 걸 봤습니다. 다음으로 Spawn Animal True, 이거는 동물, 돼지, 소 이런 애들 스폰을 허용할 것인지 설정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화이트 리스트를 적용시킬 것인가 해가지고 이걸 ON으로 하면은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플레이어들만 접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죠. 블랙 리스트에 받는 말이죠. 그 다음에 알콘 패스워드, 말씀드린 원격으로 서버를 제어하는 그런 기능을 사용할 때 패스워드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여기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Generate Structures True, 징징이 집, 돌하르방 말고 그 사막의 건축물이나 징징이들 집이나 마녀 집 이런 거 생성할 거냐 묻는 거죠. 다음에 맥스 빌드 헤이트, 최대 건축 가능한 블럭을 놓을 수 있는 최대 높이를 지정하는 거죠. 다음으로 온라인 모드, 이거는 이 기능을 first로 할 때는 그 복돌 서버, 예를 들면 1.5.2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걸 first로 해야 그래야 복돌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on으로 하면은 서버 상황이랑 모장이랑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얘가 복돌인지 아닌지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다음으로 레벨 시드, 이거는 원하는 시드로 월드를 생성하고 싶다, 그 경우에는 이 시드를 지정함으로써 그 시드로 월드를 생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use native transport, 이것도 서버에 관한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리눅스라고 운영체제가 있어요. 그 운영체제에서 마인크래프트를 가동시킬 경우
조금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게 가능한데 그걸 네이티브 언어로 이게 번역한다 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어쨌든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마인크래프트 서버 최적화를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true로 하면은 그걸 on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true로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prevent proxy connection, 프록시 서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경유해서 접속하는 거를 막을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 이걸 false로 하면 안 막는다 얘기고요. true로 하면 막는다. 프록시 서버라는 거는 그것도 좀 말하면 길어지니까 궁금하시면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콘, 아까 말씀드린 알콘을 통한 그 원격 서버 제어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정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MODD는 멀티플레이에서 서버를 추가해가지고 서버를 등록하면 서버 설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알록달록한 막 글씨로 하루살이 반야생 서버 지금 들어오면 다이아 도끼가 공짜 막 이런 식으로 서버 설명을 바꿀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이 서버 프로퍼티스에 대한 옵션을 알아보았습니다. 옵션이 많죠. 근데 다 쓰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냥 거의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에 필요할 때만 이 영상 참고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